자, 금방 우리가 봤던 사례를 한번 봅시다. 물건이 굉장히 많은데, 예, 저희가 입찰 들어갔거나 이제 낙찰 받았던 물건들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이걸 유형론으로 접근하면 돼요. 왜냐면 공식 같이 똑같아요. 이게 왜냐면 권리관계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 집합건물이라고 할 때 있잖아요. 집합건물. 집합건물이 뭡니까? 그냥 큰 한 동의 건물이 있지만 그게 각각 그죠? 구분해가지고 101호 해가지고 각각 그 구분된 건물을 소유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01호 무슨 여기는 705죠. 705에 대해서 임대차를 했다 하면 그 물건 전부에 대한 그죠? 임대차가 되는 거겠죠. 그죠? 물건 전부라는 건 그런 개념입니다. 요 잘 보세요. 자, 이거 이제 오피스텔 705에 대한 물건이에요. 자, 보시면 아까하고 똑같은 개념이 될 거예요. 2004년 3월 8일 날 이 최정원이라는 사람이 3,800에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잖아요. 그죠?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그 다음에 4월 6일 날 전부에 대해서 박대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하게 됐죠. 자, 그러면 그냥 이제 우리가 유형으로 딱 접근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이 가등기는 인수한다 이렇게 집행법원이 개시를 했으니 뭘 우리가 그 집행법원하고 싸울 이유도 없이 얘하고만 권리관계를 보면 된다는 거죠. 이건 배당 요구에다가 얘 경매까지 넣었잖아요. 그죠? 그럼 너무 쉽잖아요. 아, 요거 실제 법적 소멸 기준 권리 요거 말소 됐습니까?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물론 여기는 지금 여기는 배당까지 잘 짜야 돼요. 이 물건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나중에 이제 배당할 때 이제 오히려 나중에는 배당 사례.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이 사건 임차인에 우선하는 선순위 조세가 2억 5,565만 2천 원이나 들어와 있어요. 자, 이 사건 임차인에 우선한다는 것은 임차인의 확정일자부 임차권 확정일자 담보권 있잖아요.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조세라는 얘기예요. 자, 확정일자라는 것은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건전한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아무리 둘러봐도 등기부상에는 지금 보면 2015년 11월 28일 돼야 진세무서에서 지금 압류가 들어왔어요. 자, 등기부에 진세무서가 압류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이게 배당 순위가 원래 일단 조세는 있잖아요. 조세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담보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건전한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건전한권 성립, 확정일자 성립하고 그 세금의 성립, 우리가 법정기일이라고 하거든요. 법정기일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정기일은 이 등기상 압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근데 이 사건이 임차인에 우선하는 선순위 조세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2004년 3월 8일 날 이 확정일자보다도 먼저 생긴 조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체가, 이 채무자가 건설회사잖아요. 그냥 말하자면 법인세, 그죠? 법인세, 부가세를 그 전부터 연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법정기일이 발언. 그러니까 이 사람 3,800을 확정일자 가지고 등기부상으로는 이 권리상으로는 좀 제일 빠른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배당표를 짜보면 이게 배당이 없으니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최우선 변제. 소액 최우선 변제만 받는 거고 근데 예, 소액 최우선 변제만 절반. 그러니까 낙찰 금액의 절반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또 당해세도 있고.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배당 문제인데 일단 그 배당 문제와 변론으로 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그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그것만 알면 지금 제가 그 구구절절하게 설명한 것은 우리가 사실 법무사님들도 심지어 변호사님들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소송만 매일 하면 매일 우리는 원고 측에서 나도 돈 벌기 위해서 어쨌든 성공보수.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잖아요. 원고 한 사람, 피고 한 사람. 원고를 아무리 많이 늘리고 피고를 아무리 많이 늘려도 우리나라의 소송은 양당사자 대립구조라고요. 양당사자 대립구조. 원고 대 피고라고요. 권리가 있냐?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으면 어느 범위냐? 요것만 따지는 거거든요. 너무나 단순한, 그러니까 그 권리에 대한 주장과 증명만 하면 민사소송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송 잘한다? 그거 가지고 이 경매를 하는 건 아니에요. 경매는 다 끌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원이 약간 틀리다는 거예요. 차원. 여기서는 이 권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항관계를 따지면 된다라고 이제 분석하시면 됩니다. 이 물건이거든요.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2강, 3강, 4강 같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피고를 가등기권자를 피고로, 낙찰자를 원고로 해서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거죠. 자,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가등기를 말소하라.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그러니까 일단 원고 승소 판결, 이 화해 권고 결정이란 말이에요. 하해. 판사가 하해하세요. 권고를 합니다. 자, 피고는 가등기 말소해 주세요. 대신에 원고는 소송 비용까지 받지 마.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원고성이죠. 그죠? 원고성. 청구의 표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청구 원인. 이제 이게 제가 쓴 소송의 이제 그 이유예요. 이유. 왜 가등기를 말소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일단 당사자 사이의 기초적 사실관계. 원고는 우리 낙찰받았어요. 자, 피고는 가등기권자예요. 자, 근데 이제 딱 전제를 미리 갑니다. 자, 피고는 최정은이가 임대차 전입 확정일자를 받고 난 이후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받은 자이다. 이렇게 딱 미리 딱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왜 넣는지 당사자 사실관계에서도 이미 딱 미리 딱 이렇게 특정을 해준 거예요. 그죠? 나중에 그걸 하기 위해서. 자, 원고는 또 소의 최정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기해 또 요거까지 설명해줘요. 왜냐면 내가 드는 칼을 계속 설명해주기 위한 거예요. 내가 드는 칼, 실제부적 소멸 기준권리를 계속 끼워 넣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판사가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종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종전에는 판례가 있었으면 제가 그 판례를 인용하면 되지만 종전에는 판례가 없으니 이걸 끌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항력 임차권에게 보증받은 청구소송에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넣은 그 개시된 경매에 따라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당사자 사이를 특정을 했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자, 왜 이제 아까 제가 소송은 양당사자 대립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사소송, 권리와 의무에 관한 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풀면 돼요. 자, 원고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고, 그것을 이행을 해야 될 사람이 피고이다라고 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를 내서 증명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소송에 있어서는 이미 일단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 낙찰자가 등장하고, 임차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권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최소한 요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을 등장을 시켜야 돼요. 이 세 사람, 3자 관계를. 근데 한꺼번에 이 3자 관계를 설명해주는 판례가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자, 벌써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3자 관계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쪼개가지고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임차인하고, 임차인하고 낙찰 소유자와의 법률 관계에 따른 가등기 말소 청구권의 내용, 이렇게 이제 제목을 하고, 자, 임차권자하고 가등기권자를 먼저 끌고 온 거예요. 그죠? 3자를 한꺼번에 섞어놓으면 뭐 말이 안 되니까, 자, 권리와 권리의 대항 관계를 따져보자, 먼저. 자, 임차권. 자, 이제 판례가 등장해요. 뭐,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끌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등기권하고 임차권하고 우리가 판례를 다 뒤져보니 결국 시간순이더라는 거예요. 물건 전부에 가는 거예요. 시간순으로 가등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이 들어가면 임차권은 가등기에 대항할 수 없어가지고 가등기권자가 본능게 하게 되면 쫓겨나거나 적어도 보증금에 관해서는 주장을 못한다. 거꾸로 임차권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등기가 들어가면 그 가등기는 임차권에 대항하지 못하더라. 이 판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같은 채권자로서 시간순이다라는 것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판례를 이제 여기서는 대항할 수 없으나, 이건 이제 먼저 들어간 게 이제 가등기권이니까, 즉, 반대로 가등기 격려전의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에 의해 대항력과 우선변경 취득한 임차인은 가등기권에 대해서 임대차로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제 뭐, 이거 이제 반대되는 판례를 가져와서 반대 해석을 한 거죠. 따라서, 이 임차권자는 가등기권자인 피고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기해서 승소 판결받아 경매 신청한 경우 가등기권자는 이에 대항할 수 없다. 됐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돈 찾아가려고 하는데 가등기권자 내가 너한테 대항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제 이건 대항 관계로서만 따진 거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부라는 거, 이제 돈을 바꿔가야 되니까, 그죠? 우선 면제권이라는 거를. 근데 우리가 판례가 뭐로 보냐면, 이 확정일자, 법원은 이 확정일자부 임차권에 대해서, 자, 그죠? 어쨌든, 하여튼 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자, 여기서. 이와 같은 우선 면제권은, 임차인의 확정일자부 우선 면제권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이른바 법정담보 물건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그냥 물건이에요.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근데 효력은 그냥 담보물건하고 똑같아요. 담보물건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말하는 게 뭐냐면 법정이란 말을 붙이는 거죠. 법정이란 말은 약정의 반대말이잖아요. 약정이라는 것은 계약이잖아요. 저당권은 우리가 그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채권적인 계약과 별도로 내가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하겠다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별도로 계약을 맺고 그것을 등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 약정에 의한 물건이 성립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이 확정일자부 우선면제권, 확정일자부 우선면제권은 그런 계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인하고 계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가서 그냥 확정일자 팍 받아버려. 그러면 우리나라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 임차인에 대해서 담보물건성을 부여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정담보물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매에 들어가면 건조당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법정담보물건이라 그냥 한마디로 그냥 건조당권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임차권은, 이런 우선 면제권을 가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이 경매 절차에서는 저당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자,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건조당권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가등기가 들어오고, 뭐 가처분이 들어오는 걸 다 목을 쳐버린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되어 있는, 집행부도 다 알고, 재판부도 다 아는 상식이라는 거죠. 이러한 선순위 확정일자의 임차권자가 보증금 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 승소 판결을 받아 사실은 임의경매가 아니라 강제경매죠. 신청한 경우 그 확정일자는 저당권 설정일과 동일하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우선 변제권 자체가 하나의 칼이라는 거거든요. 칼. 목을 쳐야 돼요. 왜? 목을 못 치면, 목도 못 치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왜? 낙찰자가 인수해가지고 이 목을 못 치는 상황의 물건을 누가 돈을 주고 삽니까? 안 사죠. 그러면 이 우선 변제권은 사실상 행사할 수 없어요.
똥값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이 우선 면제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목을 칠 권한을 주는 거죠. 그 확정일자는 저당권 설정일과 동일하게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삼자는 이에 대항할 수 없다. 결국 또 권리와 권리이기 때문에 대항관계로 설명을 하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그러니까 이제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신청한 경매자 절차에서 낙찰받은 이제는 소유자하고 가등기권자하고 이제 등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쭉 설명하는 거죠. 이까지는 판례죠. 이거는 뭡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뭐 가등기가 있고 뭐를 하면 원래 민사집행법 144조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산의 부당의 기입으로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원래 저당권이 등장할 때는 집행법원은 아주 순수하게 딱 신청하면 다 말소를 해준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판례로도 다 형성이 되어 있고 집행법원에서도 다 실무로 다 형성이 돼 있죠. 권리와 권리. 그죠? 가등기권과 이 가등기와 저당권까지의 관계는 그죠? 성립선서에 의해서 저당권이 먼저 되어 있으면 가등기는 그냥 말소해 준다는 거예요. 실무도 되어 있고. 근데 이 실체법적 소멸 기준 권리는 아직까지 실무가 형성되지 않고 판례도 없으니 내가 아까 요거 끌고 오는 거죠. 쫙 끌고 와서. 그죠?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물권 전부에 관한 선순위 확정을 잡은 임차인의 지위는 경매 절차에서 선순위 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놓이게 되어 비록 임차권이 채권으로서 등기상의 권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민사집행법 91조 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가지고 144조 다시 따라 들어가가지고 말소 촉탁 안 해주고 있지만 너네가 그죠? 촉탁을 하지만 판례가 형성되면 실무적으로 막 촉탁하면 상당하다. 왜? 유형이니까 왜 바깥에 나와가지고 또 소송을 하게 만드냐고요. 우리가 민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의 원래의 이념은 뭐냐면 소송 경제라는 것도 있어요. 불필요한 소송을 왜 두 번 하게 만드냐고요. 간이하게 여기서 말소할 수 있는 거를 왜 나가서 말소를 하게, 소송을 하게, 다투게 만드느냐 얘기죠. 야, 너네 법을 다루고 있는 자요. 이 정도는 지금 우리가 우리 법원 출신 우리 법무사님 여기 계신데 우리가 등기나 경매를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면만으로 우리 신청 들어오는 서면만을 갖고 이제 이렇게 심사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는 자, 임차인의 서류가 다 들어왔죠. 임차인의 임차권 들어왔죠. 임차인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들어왔죠. 그죠? 등기부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게 판례가 형성 안 됐으니까 그렇지. 지금 이게 판례만 형성되면 이 서류만 들어오면 다 형식적 심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음에는 나중에는 그냥 이제 실무가 형성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무가 형성 안 됐어요. 왜 실무가 형성 안 됐겠습니까? 판례가 형성 안 됐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민사실체법상 피고의 가등기는 이제 실체법이 나오는 거예요. 가등기는 위 소의 최정원의 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권에 대항할 수 없고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에 기한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고 왜냐면 임차권이 다 배당을 받으면 소멸되는 거잖아요. 임차권. 이 소멸하는 경우에 피고의 가등기는 이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소를 해줬어야 되는데 말소 안 해줬으니까 이제라도 말소해 다오라고 나는 소유권자로서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판사가 또 혹시나 또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무슨 3단 논법이 이런 논법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또 하나 더 끼워놓자. 제척기간도가. 아이고 그까지도 내가 해줄게 그러면. 보세요. 이게 2004년 4월 6일이잖아요. 소유권자 등기 청구권 가등기라는 게 어떻게 확 등기가 돼 있어도 10년이 지나면 그냥 우리가 제척기간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대충 다 그냥 소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내가 상세하게 이제 넣어서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권리로 주장할 때는 완벽하게 주장을 할 것이지, 어리버리하게, 무조건기니까 이걸 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넣자마자 또 피고가 그냥 넣으니까 피고가 답변을 어떻게, 저는 놀랐어요, 사실은. 문자가 오는데, 답변서 제출. 왜 우리 이제 법무사님들은 우리가 문자가 와요, 이렇게 소송이. 답변서 제출, 그 다음에 이행 금고 결정이 딱 뜬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이게 제가 첫 소송인데. 그러니까 이제 판례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억지로 빨리 들어간 거예요. 사실. 조금 더 늦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니, 이 판사가 미쳤나? 피고가 답변서를 넣자마자, 무슨 이행 금고 결정을 내려. 말이 돼?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답변서, 그러니까, 이렇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거 불절하게 근데 인정한다 이러고 이상하게 막 자료를 채권자였던 거예요. 이게 이 공사. 그래, 가등기 받았는데, 그러니까 막 불쌍하긴 한데, 실제로 채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실 담보권 비슷한 건데, 그럼 사실 담보권을 주장했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담보권 주장한다고 배당 받지도 못했겠지만, 어쨌든 그냥 인정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뭘 더 다퉈. 그러니까 그냥 소송 비용.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기록상, 우리가 이제 재판부상에 이제 기록상 1심 판결문 자체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심 판결문. 대부분 판결문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대부분 판결. 좋겠습니까? 대부분 판결 나오면요,